미만 한 번 더. 가우스 x는 n,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한 번 더. 가우스 x는 n, x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얘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왜? 가우스를 벗겨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우스 x의 범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봐. n이 누구랑 똑같아? 가우스 x랑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이 부등식의 n 자리에 전부 다 가우스 x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풉니다. 어머, 가우스 x는 항상 x 이하구나 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맞아?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요. 가우스 x만 남겨두려면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x-1보다 크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외우면 너무 헷갈리니까 얘 하나 잘 외운 후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만 좀 이렇게 해놓던가. 나 머리가 남아돌아요. 용량이 굉장히 커요. 다 외우든가. 되겠습니까? 네. 참고로 선생님은 얘는 안 외워요. 항상 만들어서 풀어요.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네. 오. 되게 많아요.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 말고도 아주 배울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가우스가 어려운 거예요. 애들이 가우스만 나오면 너무 싫어하는 거야. 왜? 제대로 개념 공부를 안 한 애들은 가우스가 나오면 거의 풀 수가 없어요. 상급 문제 중에 하나로 취급받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가우스 기호의 활용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우스 기호는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냐면요. 배수의 개수 구하기에 사용할 수 있어요. 배수의 개수 구하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배수의 개수를요. 가우스 기호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 있다요. 자, 1부터 1에서 100까지의 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 몇 개입니까? 33개. 그치? 라고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얘를요 33개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런 숫자들을 이용해서 등장하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100을요 3으로 나눈 후에 가우스 기호를 씌우시면 돼요. 자, 볼까? 3분의 100은 대략 33.33333 가우스 기호 씌웠습니다.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33이라는 배수의 개수가 나오죠. 자, 그럼 요 녀석 이제 딱 보자마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막바로 표현할 수 있지. 뭐라고 쓸까? 가우스 7분의 300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3번과 4번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야? 1부터 시작되는 수였기 때문이지. 근데 얘는 1이 아닌 100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좀 복잡해지는데? 자, 이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시면 되냐면요. 항상 기준은 1부터 시작해야 돼. 우선 1부터 300까지 수 중에서 8의 배수의 개수를 구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빼주는 거지. 어디에서 어디까지만 빼주면 돼? 1부터 100이구나. 99까지의 배수만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100부터 300까지의 배수의 개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요. 항상 기준이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풀 겁니다. 그렇구나. 8분의 300에서 빼기 가우스 8분의 99 하면 되겠구나 라고 풀 수 있겠다 없겠다? 있겠다요. 이해가 되십니까 개념? 그러면 밑에 있는 4번은 너희들이 해볼 수 있겠네? 해봐. 네. 자, 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네. 배수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자, 이제 가우스 기호는 뭐도 구할 수 있냐? 목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
이 녀석 보도록 하자. 위까지 올려버려서 아예 없애버릴까? 자, 가우스기의 활용 땡땡 목 구하기예요. 목 구하기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400을 3으로 나눈 몫을 구해보겠니? 라고 하면 그냥 가우스 3분의 400이라고 써도 될까 안 될까? 되죠. 자, 보도록 할까요? 400을 3으로 나누었어요. 3, 1은 3, 100 나왔습니다. 3, 3은 9, 10 남았습니다. 3, 3은 9, 1 나왔어요. 맞아요? 133이야. 그런데 이 녀석을 풀어버리게 되면 400을 3으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는 뭔지 몰라도 133.333 이런 수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몫의 개수인 133이야 라고 이렇게 답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바로 가우스 기호에서의 활용 중에 하나입니다. 쉽지? 그러면 얘는 불러 뭐야? 가우스 몇 분의 몇? 7분의 100 되겠습니다. 가우스 5분의 96이에요. 이렇게 몫을 구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실제로 배수의 개수거나 목 구할 때 이런 식으로 구하지는 않아. 거의. 대신 얘가 조금 더 어렵게 개념화돼서 꼬여서 활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런 노골적인 유치한 문제보다는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하는 문제가 훨씬 시험에 상급 문제로, 상중하의 상급 문제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 거야. 개념.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R이에요. 자, A를 B로 나눈 나머지가 R인데 내가 이 R을 구해보고 싶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얘를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겠지. 식을 세워볼 거예요. 어떻게? A를요 B로 나눴어요, 선생님. 그럼 이제 몫을 써줘야 되지. 그 몫을 우리 가우스 기호를 이용해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요. 어떻게 쓰겠습니까? 가우스 B분의 A 이렇게 되겠네. 자, B로 나눴더니 몫이고 나머지가 R이야 라고 이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R을 구하랬으니까 R은 결국 뭐가 되겠다? A 마이너스 B 가우스 A분의 B분의 A 라는 요런 식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런 구조의 식이 마구 보일 겁니다. 이런 구조의 식이 막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은 얘를 딱 보면서 보자마자 해석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얘는 뭐다? 나머지다. 나머지는 나머지인데 어떤 나머지를 의미한다? A를 B로 나눈 나머지구나 라고 얘를 나머지로 읽어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 문제를 풀 것이고 얘를 보면서 아우씨 되게 지저분한 가우스 기호가 나왔네. A-B분의 가우스 B분의 A가 뭔데? 이런 친구들은 개념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손도 못 대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보면 나머지다. 무슨 나머지다? A를 B로 나눈 나머지다 라고 꼭 해석하신 후에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개념이야. 알겠습니까? 문제가 이 구조로 나왔을 때 얘를 보면서 멍 있으면 개념이 없는 거 딱 보는 수가 나머지네 라고 해석을 하면 개념이 있는 거. 알겠죠? 네. 요런 개념들이 있나요? 힘들어요, 가우스. 자, 그래서 이제 가우스의 기초평 끝났으니까 우리 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고교 수준의 2차 방정식은 어떤 것이냐?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문자상수 들어간대요. 그리고 절대값, 가우스, 루트, I 혹은 새로운 연산의 정의 등등을 포함해서 중학교 때보다 훨씬 어려워진 식이 고교 수준의 2차 방정식이다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보면 사실 우리요. 루트가 들어가고 I가 들어간 문제는 앞에서 풀었지.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뭘 공부해 보겠다?
문자 상수가 들어가 있거나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가 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다라는 것이 이 페이지 학습 목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 보도록 하자. 딱 봤더니 어머,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2차 방정식의 해법은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 단 2차 방정식을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나와야 돼. 영은이 아니고 은영이야. 예, 그래서 은영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x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x 플러스 ab 마이너스 2b의 제곱 은영. 이렇게 은영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우선 인수분해 되는지 보고 안 되면 근의 공식으로 풀어야겠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 하기에 앞서서 왠지 얘를 온몸으로 나 뭐 좀 해줘 라고 요구하고 있잖니? b로 묶어서 a-2b라는 이와 같이 인수분해 형태로 바꿔놓은 후에 인수분해로 바꿔야지 이렇게 고백골로 나누기 쉬우니까 여기는 x 그리고 이제 생각해봐요. 요 중간에 오는 항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지. 오씨, 마이너스 a 플러스 b를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돼? 앞에 뭐가 붙어야 될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되겠지. 맞아요. 왜? 요렇게 계산하면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b가 될 테고 요렇게 곱해서 계산해서 개수만 쓰면 얘는 마이너스 b가 될 텐데 두 개를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요 꼴이 나올 테니까. 와우, 얘 인수분해 되네. 그래서 문제 풉니다. x 마이너스 b, x 마이너스 a 플러스 2b는 0이므로 x의 값 구하면 b 혹은 x의 값 구하면 a 마이너스 2b라고 요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문자 상수 나와도 그냥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인수분해하거나 근의 공식으로 풀거나. 네. 저기서요. 네. b랑 a-2b가 나오죠. 요거 어떻게 나오는 거냐고요? 예, 공통인수, 인수분해한 거예요. 아니. 네. 저기 아래 네. 거기요. b하고 a-2b로 나눠줬는데 그렇게 나오는 왜냐면 여기에 어떤 숫자가 3하고 4가 곱해지면 우리 이렇게 3, 4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고백골로 나눈 거야. 그래야지만 이렇게 세로로 쓸 수 있으니까.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보도록 하자. 와, 이번 문제는 어떤 문제 유형이에요? 2차 방정식 있는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사용하고 있다? 절대값 사용하고 있다요. 자,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준다? 뻗겨준다. 뻗길 때는 뭐로 뻗긴다? 분류로 뻗긴다요. 자, 분류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합니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기준으로 분류하지요. 몇이야?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분류할 겁니다. 아, 좋았어. 첫 번째 x가 1 이상인 경우, 두 번째 x가 1 미만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봐야겠다. 자, x의 제곱, x자리에 몇 대입합니까? 100만 대입했더니 양수 나오죠. 그래서 얘는 그냥 똑같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얘 풀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은 0 나오네요. 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몇 나옵니까? x하고 마이너스 어디에 붙여줘? 2에 붙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x의 값 구하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5가 나오거나 혹은 x의 값은 몇이다? 2다 라고 나오지. 자, 그런데 얘 답으로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전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만이 답이 되는 겁니다. 공통 범위는 누가 될까? x는 2가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아래 문제 풉니다. x의 제곱 플러스 3에 자, x자리에 마이너스 100만 대입했더니 음수 나오죠. 음수 나올 땐 부호가 완전 반대로 바뀌어 나오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7은 0 풉니다.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4는 0 나오네요.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4일 마이너스 어디에 붙입니까? 위에다 붙입니다. 결국 x의 값 구하면 4 혹은 x는 마이너스 1 나와요. 얘 답이에요? 아니지. 항상 점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만이 답이다 라고 했어요. 공통 범위는 누가 될까? x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이제 질문. 얘를 and로 묶어야 돼요? o로 묶어야 돼요? o로 묶어야 돼요. 분류의 결과는 항상 o로 묶는 거야. 고로 답은 x는 2 혹은 x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푸시면 돼요. 어때? 별로 어렵지 않지? 분류만 하시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필기 끝? 예술량 끝? 필기 끝?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어렵다던 애들이 엄청 싫어한다던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어요. 오,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 있네. 그런데 가우스 기호를 통째로 포함해가지고 딱 보니까 인수분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죠? 오, 좋았어. 이 가우스 x랑 가우스 x가 될 테고 여기 3 쓰고 여기 1 써주고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중간에 나와 있는 마이너스 7 가우스 x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죠? 결국 2 가우스 x 마이너스 1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식을 쓸 수 있겠네요. 결국 가우스 x는 2분의 1이 되거나 혹은 가우스 x는 3이 되겠네? 됐나요? 예. 자, 그럼 이제 답 다 푼 건가? 아니에요. 자,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얘기는 x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가우스 x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이제 이 녀석을 가지고 x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얘와 얘 두 개 다 이용해서 정답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는 버려야 될 녀석이 있어요. 누구? 가우스 x는 2분의 1. 얘 왜 버려야 돼? 얘가 정수거든. 정수가 2분의 1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이런 건 버려주는 겁니다. 정수가 아닌 애들은 버려줘요. 그럼 얘만 이용하면 되겠죠? 자, 이제 나는 x를 구할 거야. 가우스 x를 벗겨냈어요. 벗겨내면 뭐가 돼? x는 3 이상 3 미만. 얘가 답이에요. 네? 네? 부등식이 답이에요. 즉 영역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우스 문제의 특이점이에요. 되겠습니까? 네. 자, 밑에 여백에다가 한 문제만 더 적을게요. 보통 학생들 가우스 어려워하니까 4번이라는 제목 붙이고 한 문제 더 풀겠습니다. 자, x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의 x 마이너스 2는 0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문제랑 좀 다르지?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우스가 들어있는 문제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얘를 해석을 해야지 답을 낼 수 있지. 자, 이 가우스 기호를 벗겨주려면 항상 주어진 범위를 어떻게 한다? 일식 분류!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일식 끊어서 분류할 거예요. 첫 번째,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두 번째, x는 2 이상 3 미만. 다행히 딱 일식 분류했더니 두 개밖에 안 나오네요. 감사하네요. 자, 그래서 이 녀석 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를 뭐라고 쓰면 돼? 1.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1 되겠죠. 1은 안 써줘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래서 이 1 마이너스 붙었더니 x의 값은 2가 나오거나 혹은 x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있죠. 자, 두 개가 다 답이 아니야? 아니에요. 항상 점 범위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만이 답입니다. 공통 범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공범 없다. 이렇게 적어 놓을까? 공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풉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몇 x? 2x라고 쓰는 겁니다. 지나온 것 중 제일 큰 정수 2x. 자, 그래서 이 녀석 이제 풀어보려고 해요.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의 예법 1.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2. 근해 공식. 근해 공식 중에서도 무슨 공식 쓴다? 짝수 공식 씁니다. 그래서 x의 값을 구했더니 a분의 1분의 안 써줘도 되죠? 예, 1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 c c가 마이너스이네요. 그래서 플러스 2가 됩니다. 결국 x는 1 플러스 루트 3 혹은 x는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답이 나왔어요. 루트 3은 대략 몇 정도 돼? 1.7 정도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점 범위와 최종 결과의 공통 범위만이 답입니다. 답은 누가 될까? x는 1 플러스 루트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왜? 2.7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여기엔 없으니까. 알겠나? 예. 가우스와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두 패턴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되셨습니까?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x에 관한 방정식을 푸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방정식 나와 있네요. 얘 2차 방정식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자, 왜 2차 방정식인지 모르냐면요. 항상 2차 방정식의 핵심은 뭐냐면 요 x제곱 최고창 앞에 붙어있는 a가 0이냐 0이 아니냐로 갈려져요. 그래서 확실한 2차 방정식 문제였으면 얘가 0이 아닐 거야 라고 분명히 가로 열고 표현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학적 표현이 없으면 얘는 a가 0이 아니면 2차 방정식,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 될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아래에 화살표 빼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꼴일 뿐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2차 방정식 꼴일 뿐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2차 방정식 꼴일 뿐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겠습니까? 예, 요 문제를 풀매 있어서 그래,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2차 방정식인 경우 풀어보고 2차 방정식이 아닌 경우도 풀어봐야겠구나요. 우선 a가 0인 경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자리에 0을 대입하면 남는 식은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이 돼버려요. 자, 우리 이런 문제 뭐라고 부르지? 무슨 문제야? 1차 방정식. 사실 얘도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는 모르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얘 빚값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얘는 선생님이 항상 이런 꼬라지는 1차 방정식이든 아니든 어떻게 풀라 그랬어? 액상은 액상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갈라놔야 문제풀이가 시작됩니다 라고 했으므로 bx는 마이너스 c다 라고 이렇게 적고 문제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풀어요? 얘를 보고 그냥 순수한 마음을 갖고 어떻게? x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쓰셔야겠죠. 기억나지? 이거 뭐 하는지 1차 방정식 풀고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쓰기 위해선 뭐가 아니다? 분모가
0이 아니다. 즉, 첫 번째, b가 0이면 안 돼. 어제 외웠던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뭐 쓰면 돼? 그럼 b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위의 식에다 b자리에 0 대입해서 얘를 그냥 한번 써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 얘를 계산하라 그랬지? 계산해서 거꾸로 읽어줘요. 마이너스 c가 0이다. 다른 말로 c가 0일 때 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c가 만약에 0이 되면 x는 뭐 나옵니까? 0분의 0꼴.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 불러요? x는 부정이다 라고 부르죠. 자, 이제 얘를 부정합니다. c가 0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돼? c는 0이 아니다 라는 식이 나오죠. 결국 이 식은 x는 0분의 마이너스 c라는 꼴이 나와요. 0분의 0 아닌 꼴이 나오면 x는 항상 뭡니까? 불능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또 뭘 한다? 와, a가 0일 땐 이런 답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a가 0이 아닐 때를 풀어봐야겠죠. 자, a가 0이 아닐 때는요. 저 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2차 방정식의 해법을 부르짖는다.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문자가 잔뜩 나는데 어떡해. 몰라. 인수분해가 안 되면 2. 근해 공식이에요. 그래서 풉니다. 다 불러볼까 시작.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풀었지. 그리고 이제 답을 내봅니다. 자,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풀어봐! 라고 했는데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갈 거야. a가 0이었어요. 그리고 b가 0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누가? b가 0이 아니었어. 이때는 답이 뭐가 나왔어요? x는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답이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간 거야. 그치? 자, 이제 뭐라고 써야 돼? a가 0이었어요. 그리고 b도 0이었어요. 그리고 c도 0이었어요. 이때 답은 뭐가 나옵니까? x는 부정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줄 가야겠죠? 세 번째, a는 0이었어요. b는 0이었어요. 그런데 c가 0이 아니었어요. x는 불능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a가 0이 아니었어요. 이때 x의 값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고. 문자 상수가 되면요. 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분류해서. 엄청 어렵지?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의 총합 아닙니까? 정리하세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서로 2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돼. 라고 정리가 됐습니다. 됐어요? 야, 이거 밑에 나와 있는 건데 선생님이 밑에 있는 거 옆에다 쓴 거 아니지, 준서야? 네. 이거 옆에 쓰지 않았지? 밑에 있어. 답 1, 2, 3, 4. 옆에. 응. 나중에 옮겨요. 옆에다 썼으면 나중에 옮겨. 지금 좀 지울게. 어차피 준서는 한 번 더 써야 되잖아. 네. 힘들어 죽겠어? 네. 지워도 돼요, 준서군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 약간 밑에 뭐가 있는지 관심도 갖고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드디어 2차 방정식의 해법까지 끝난 거야. 2차 방정식 풀기. 그러면 이제 우리 뭘 배울 거냐면요. 2차 방정식의 이론을 배우기 시작할 겁니다. 자, 우리요 선생님이 크게 앞으로 어떤 거 배울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운 건요. 이제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배웠어요. 자, 2차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을 구하는 것이다? 근을 구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근을 어떻게 구할까? 막 고민을 하다 보니까 나온 이론이 바로 뭐야? 근의 공식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우린 요 이유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근이라는 녀석을 봤더니 이 근이 실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허근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중학교식으로 얘기하면 근이 두 개거나 중근을 갖거나 혹은 근이 없거나 라고 얘기하는 건데 고등학교에서는 허수의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근이 없다라는 개념이 허근을 갖는다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실근인지 허근인지